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네이버 이미지 다운로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네이버에서 방탄소년단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상단의 이미지 탭으로 들어가면 방탄소년단의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 내 PC로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만약 내가 원하는 사진이 50개, 100개, 뭐 수백 개가 되고 이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해왔던 네이버 뉴스, 네이버 증권을 크롤링 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 네이버 이미지 탭을 크롤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진들을 전부 다 클릭 한 번만으로 사진을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그동안 수작업으로 해왔던 인터넷 파일의 다운로드 자동화 스킬입니다. 이번 예시는 네이버 이미지 다운로드 있지만 각자의 업무에 따라서 어떤 회사의 사내 사이트라던가 외부 사이트 중에서 내가 매일매일 들어가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경우에도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응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이트에서 원하는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는 스킬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활용 능력인데요. 우리가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굉장히 잘 사용해야 하는데,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디서 크게 가르쳐 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못해서 크롤링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도구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의 URL을 찾아내는 방법과 이 URL 파라미터를 분석하는 방법 등을 좀 상세하게 다루면서 크롤링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요즘 대부분의 사이트가 데이터를 제이슨 구조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제이슨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이슨 구조의 데이터를 크롤링을 했을 때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같이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이 네이버 이미지 탭의 조금 특성인데, URL을 인코딩과 디코딩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 주소를 변환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URL 인코딩과 디코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를 통해 다운로더를 완성하면 멋진 방탄소년단의 사진들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 순서는 딱 4가지로 구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네이버 이미지 탭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네이버 이미지의 URL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이 네트워크를 찾아볼 예정이에요. 그렇게 URL을 찾았다면 세 번째로는 엑셀로 이미지 URL 1개를 먼저 크롤링해서 다운받습니다. 1개를 다운받았다면 100개를 다운받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00개의 이미지를 다운받는 것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네이버 이미지 탭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이미지 탭에서 방탄소년단을 검색한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분석하기 위해서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고요. 개발자 도구는 네트워크 탭으로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해 주세요. 그럼 이제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발생을 하는데, 가장 맨 위에 있는 네트워크가 이 페이지를 처음 로딩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페이지를 눌렀을 때 프리뷰 탭을 가보면 이 페이지를 불러왔을 때 코드로 구성된 화면이 미리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진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네트워크를 처음 로딩했을 때 이미지를 불러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 어딘가에서 이미지를 불러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면 이렇게 물음표 SRC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트워크들을 클릭해 보니까 여기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한 URL들이 존재할 텐데, 과연 이 URL은 어디에 존재할까를 찾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 브라우저에서 스크롤을 한번 아래로 내려볼게요. 그 전에 개발자 도구에 이 클리어 버튼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싹 초기화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JPG 타입의 네트워크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클릭해보면 하나하나 이게 다 이미지예요. 이때 프리뷰 탭을 눌러보면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이미지 탭은 한 번에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식이 아니라 스크롤을 할 때마다 이미지를
하나씩 하나씩 실시간으로 불러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크롤을 어느 정도 내리다 보면 이미지 외에 또 다른 네트워크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내려다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스크립트 타입의 네트워크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 타입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니 리스폰스를 보니까 아래에 있는 줄바꿈을 한번 눌러주고 보면 어떤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제이슨 구조라고 하거든요. 제이슨 구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제이슨 구조를 이 리스폰스를 살펴보다 보니까 아래에 오리지널 URL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 오리지널 URL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jpg로 끝나는 것이 뭔가 이미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새로운 브라우저에 입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미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글 검색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http 뒤에 콜론//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가 무엇이냐면 한번 구글에 URL %라고 쳤더니 퍼센트 인코딩이라는 표현 방식이 나옵니다. 이 퍼센트 인코딩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퍼센트 인코딩은 이렇게 URL 인코딩, 반대로는 디코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URL에는 영어와 숫자 그리고 특수기호의 일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URL에 사용할 수 없는 한글, 예약된 특수기호 등은 %xx라는 형태로 변환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퍼센트 인코딩이라고도 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URL이 존재하는데 제일 뒤에 쿼리는 방탄소년단이라는 한글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입력을 해도 값이 나오긴 하지만 내부에서 처리할 때는 이 쿼리 뒤에 있는 방탄소년단이라는 한글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인코딩 과정을 거쳐서 퍼센트 형태로 인코딩 된 결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오리지널 URL도 퍼센트 인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반대로 디코딩을 해주면 퍼센트로 입력된 것들이 다시 원래대로의 콜론// 형태로 되돌아갈 거예요. 구글에서 URL %라고 입력을 했을 때 URL 인코딩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한번 디코더라는 탭을 클릭하고 URL을 입력하고 디코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에 여기에 상단에 보였던 %//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 있었는데 디코딩된 결과는 %//가 그대로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URL을 복사해서 새로운 탭에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멋진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네트워크에서 오리지널 URL이 우리가 찾고 있는 이미지의 URL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리스폰스 말고 프리뷰 탭으로 한번 가볼까요? 프리뷰 탭에는 조금 더 구조화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조금 전에 제이슨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값을 잘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이슨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이슨 구조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제이슨 구조는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체, 두 번째는 배열인데 객체는 아주 단순하게 중괄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괄호 안에는 키와 값이 하나의 쌍이 되어서 존재하고 여러 개의 쌍이 존재할 때에는 콤마로 구분자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키와 값의 사이에는 콜론으로 구분자가 되어 있고요. 아래 예시를 보시면 중괄호와 중괄호가 있고 이름이라는 키의 구분자 콜론, 값이라는 윤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라는 키에 700이라는 값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배열인데요. 이 세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세 번째 키는 동영상이지만 세 번째 값이 어떤 숫자 문자가 아니라 이렇게 대괄호로 시작하는 배열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값에는 일반적인 문자 숫자뿐만 아니라 객체나 배열이 또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안에는 배열이 존재하고 배열에는 첫 번째 객체, 두 번째 객체가 또 존재하고요. 이 첫 번째 객체 안에는 네임이라는 키와 네이버 뉴스 크롤링이라는 값, 조회수라는 키 2500이라는 값, URL이라는 키 뒤에 있는 URL. 두 번째 객체에도 마찬가지로 키와
값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제이슨 구조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 값을 추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이슨이라는 어떤 구조 이름에서 이름이라는 키만 전달해주면 제이슨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제이슨의 이름은 윤자동입니다 라고 반환을 해주고, 제이슨의 구독자는 몇이냐 그러면 구독자의 키가 가지고 있는 값인 700을 반환합니다. 제이슨의 동영상이라고 하면은 동영상 안에는 배열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에 첫 번째 객체, 두 번째 객체가 있는데, 동영상이라는 객체에서 첫 번째 배열을 가지고 오고 그 첫 번째 배열에서 네임이라는 키를 가져오면 첫 번째 배열의 네임 키는 네이버 뉴스 크롤링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두 번째 배열의 조회수라는 키는 동영상의 두 번째 배열의 조회수라는 키는 3000이다 라고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이슨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키와 배열인 경우에는 순서 그리고 키 이렇게 잘 지정만 해주면 내가 원하는 값을 쉽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서 발생됐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프리뷰 탭의 구조가 제이슨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이템 카운트라는 키가 있고 스타트 키, 토탈이라는 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템스라는 키가 있어요. 이 아이템스 키를 열어보면은 아이템스 키는 대괄호로 시작하기 때문에 배열로 되어 있고요. 배열은 0부터 99까지 총 100개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괄호로 시작하니까요. 첫 번째 객체를 열어보면 또 여러 가지 키와 값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오리지널 URL이라는 키를 가져오면 그 옆에 있는 URL 주소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으니까 우리는 이 네트워크의 이 URL만 알고 있으면 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이 결과를 제이슨 구조로 접근해서 오리지널 URL만 가져오면 이미지 주소를 가져올 수 있고, 그걸 다운받기만 하면 사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URL을 한번 잠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헤더스라는 탭으로 가면 제일 위에 이 리퀘스트 URL이 존재합니다. 이 리퀘스트 URL을 보면 https부터 search.naver라고까지 나와 있고 뒤에 물음표가 있는데, 물음표 뒤에 있는 것들은 파라미터라고 해요. 이 URL에 함께 내용을 요청할 때 어떤 조건을 같이 전달하는 건데, 이 조건들을 파라미터라고 하고, 이 파라미터는 뒤에 있는 페이로드 탭으로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페이로드 탭으로 이동하면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스라고 되어 있고, 앞에 헤더스에서 봤던 웨어는 이미지, 모드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페이로드 탭에는 잘 구분이 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한 방탄소년단이라는 키워드는 이 네트워크에서 쿼리는 방탄소년단, NX 서치 쿼리는 방탄소년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이 URL을 한번 복사해서 한번 인터넷 브라우저에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리스폰스 탭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텍스트들이 이 브라우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네이버는 이 값들을 분석해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이미지 탭에 화면에 그려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데이터를 엑셀에서 크롤링을 해와서 필요한 URL만 뽑으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엑셀을 열어서 이미지를 다운받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먼저 엑셀 파일 하나를 다운받아 주시면 조금 쉽게 할 수 있는데, 윤자동닷컴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네이버 이미지 다운로드 모듈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받아서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열렸을 때 상단에 제한된 보기라고 뜨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파일은 이렇게 뜨기 때문에 편집 사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lt F12를 눌러서 VBA 편집기를 실행을 해주세요. 우리는 총 3개의 모듈 중에서 모듈 1에 저희가 입력을 할 거고, fn과 JSON 컨버터라는 모듈은 제가 미리 작성해둔 함수들이기 때문에 불러다 쓰기만 하면 되고, 그 함수의 원리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미지를 다운받기 위해서 서브 이미지 다운로드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코딩을 해볼 텐데, 첫 번째 필요한 건 우리가 크롤링할 주소죠. 그래서 URL 주소를 지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URL을 크롤링을 해올 거예요. 그래서 그 크롤링한 결과를 가져올 거고, 세 번째는 크롤링한 결과에서 원하는 값을 쉽게 가져오기 위해 제이슨 구조로 변경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제이슨에서 이미지 주소를 추출해 줘요. 마지막으로 그 이미지를 다운받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과정을 거치면 되니까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주소를 한번 찾아볼까요? 주소는, 그리고 조금 전 개발자 도구에서 발견했던 네트워크의 헤더 스텝에 있는 이 URL을 하나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주소에 쌍따옴표로,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묶어서 주소를 넣어줍니다. 두 번째로 이 주소를 크롤링을 해올 건데, 크롤링을 해오는 기능은 이 fn 모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크롤링한 결과를 결과라는 변수에 담아 볼게요. 그리고 fn 점 치면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오는데, 맨 밑에 있는 reques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에 담았던 주소를 보내줍니다. 여기까지 한번 F8을 눌러가면서 디버깅을 해볼게요. F8 왼쪽에 지역창을 보시면 값이 주소에는 담겨 있고 결과는 아직 empty, 비어 있어요. 여기서 F8을 눌러주면 fn 모듈의 request라는 함수를 실행을 할 건데, 이때 주소를 같이 전달해서 실행을 하고, 이 실행한 결과를 왼쪽에 있는 결과라는 변수에 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F8을 눌러보면 fn 모듈의 request 함수로 넘어오게 되고, 같이 전달했던 주소라는 변수가 여기에서는 URL이라는 이름으로 받습니다. 이제 이 WinHTTP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실제 크롤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 WinHTTP를 오픈해서 send,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한 뒤에 이 WinHTTP의 response text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를 함수명과 동일한 request에 담아서 반환을 해주고 end 펑션을 종료해주면 위에 있는 결과라는 변수에 이 request의 결과가 담겨요. 어떻게 담겼는지 궁금하면 이 결과라는 변수를 직접 실행창에 물음표 결과 엔터 쳐주면 이렇게 글자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를 크롤링을 했고, 그 크롤링한 결과가 여기에 담긴 거예요. 이 결과를 잘 보면 조금 전 개발자 도구에서 봤던 리스폰스 탭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의 결과가 제이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오리지널 URL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을 때에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가져오기 위해 제이슨 구조로 변경해 줄 거예요. 그래서 변경하기 위해 set JSO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 JSON에는 fn.getJSON이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받아온 크롤링 결과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는데, 그 에러를 잠시 살펴보니까 jQuery라는 문자 때문에 발생한 오류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제이슨에서는 구조가 이렇게 중괄호 혹은 대괄호로만 시작할 수가 있는데, 객체와 배열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제이슨을 살펴보니까 개발자 도구로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보면 첫 시작 문자가 중괄호가 아니라 이상한 jQuery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봤더니 페이로드의 가장 밑에 있는 콜백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문자와 리스폰스에 나타나는 첫 번째 문자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이걸 한번 제가 지워봤습니다. URL의 맨 마지막에 있는 앰퍼샌드 뒤에 있는 콜백부터 끝까지 지워주고 엔터를 쳤더니 이 앞에 있던 jQuery라는 문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싶어서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주소의 맨 마지막에 있는 앰퍼샌드 뒤에 있는 언더바 콜백부터 끝까지를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오류가 났는데, 오류가 첫 번째 시작이 소괄호였기 때문에 에러가 났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슨은 중괄호 또는 대괄호만 가능하는데 이 소괄호가 있고 맨 마지막도 소괄호로 끝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없애줘야 합니다. 요거는 주소에서 없애기는 어려워 보여서 여기 함수를 하나 입력해 줄게요. 결과는 우리가 VBA의 내장 함수 중에서 repla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과를 바꿀 건데 괄호라는 글자를 빈 값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 결과에 있는 괄호를 전부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결과라는 변수는 소괄호를 닫는 것을 없애주겠다라고 두 번을 입력해주면 이 결과에 이 괄호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F8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F8, F8. 여기에서 F8을 한번 더 누르면 리퀘스트 함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Shift F8을 눌러주면 들어가지 않고 바로 건너뜁니다. 그리고 이 제이슨도 F8을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Shift F8을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제이슨이 이번에는 오류 없이 넘어갔고 좌측의 지역창을 보면 제이슨이 플러스 버튼이 생겼고 클릭해보면 스타트, 토탈, 아이템 카운트, 아이템스라는 4개의 키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봤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봤던 이 개발자 도구를 열어봤을 때 개발자 도구 프리뷰 탭에 있었던 아이템 카운트, 아이템스, 스타트, 토탈 이 4가지랑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제이슨 구조까지 얻었습니다. 이제 이 제이슨에서 이미지 주소를 추출할 건데 제이슨의 이미지 주소는 아이템스의 첫 번째 배열에 오리지널 URL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전 우리가 제이슨을 사용하기 위해 공부했던 방식을 보면 키와 배열의 순서와 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줬죠. 그걸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미지 주소는 제이슨의 첫 번째 키는 아이템스로 우선 접근을 해야겠죠. 아이템스인데 아이템스로 접근하면 이렇게 100개의 배열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배열로 접근을 하고 첫 번째 배열에서 오리지널 URL이라는 키를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미지 주소에 이 값이 잘 담기는지 한번 볼게요. 이때 다시 종료하고 처음부터 하지 말고 이 노란색 화살표를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미지 주소로 이동한 다음에 F8을 한번 눌러줘 볼게요. 그러면 이미지 주소라는 변수에 우리가 봤던 HTTP로 시작하는 URL이 가져와집니다. 그런데 이 URL은 조금 전에 봤었던 URL 인코딩이 적용된 상태라서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없고 디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디코딩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미지 주소는 FM 모듈에 디코드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미지 주소를 넣어주면 이미지 주소를 디코드해서 결과를 다시 이미지 주소에 담아라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화살표를 올려주고 Shift F8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미지 주소라는 변수에 HTTP 뒤에 %가 없어지고 콜론//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이미지 주소를 다운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다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결과를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고 FN에 다운로드 파일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URL, 두 번째는 로컬 패스라고 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할 경로를 말합니다. URL은 위에서 가져온 이미지 주소를 주면 될 거고요. 로컬 패스는 내 PC에 어디에 저장할 거냐이기 때문에 저는 이 D 드라이브의 윤자동의 네이버 이미지 다운로드라는 폴더로 다운을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에 요건 변수가 아니라 문자를 직접 쓸 거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넣어주고 주소를 입력해주고 뒤에는 폴더니까 폴더 뒤에 1.jpg라는 파일명까지 직접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마우스를 올리고 Shift F8을 눌러볼게요. 요거 폴더 한번 여기 옆에다가 켜놓고 Shift F8 누르면 보셨나요? 이렇게 내 PC로 원하는 이미지 주소를 1.jpg라는 지정해둔 파일명으로 저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이미지 크롤링은 절반이 지났어요. 절반도 아니고 한 80%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걸 조금만 다듬어서 한 개가 아니라 100개도 다운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이 주소를 크롤링한 결과에는
아이템스에 100개의 이미지 주소가 이미 다 들어있어요. 하나를 크롤링할 때마다 이미지 하나를 받는 게 아니라 크롤링을 할 때마다 이미지를 100개씩 받아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롤링은 위에서 한 번만 하면 되고 제이슨도 한번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제이슨의 배열에 첫 번째 배열부터 100번째 배열까지 100번 접근해서 이미지 다운로드를 100번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고 이미지 주소를 추출할 때 아이템스의 첫 번째 배열에 접근했던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까지 바꿔서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for문을 넣어줍니다. for i는 1부터 100이라고 하고 맨 밑에 next로 닫아줍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드래그해서 탭키를 눌러서 들여쓰기를 해주고요. 이 아이템스의 1 대신에 i를 입력해주면 i가 반복을 돌 때마다 1, 2, 3, 4, 5, 6, 7, 8 늘어날 거고요. 뒤에 있는 이미지 다운로드를 받을 때에도 이 1 대신에 i를 넣어주면은 파일명이 자동으로 1, 2, 3, 4로 바뀔 텐데 여기에서 이 i는 이 쌍따옴표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문자 그대로 i.jpg로 파일명이 저장이 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i를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문자에서부터 분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따옴표로 분리해 주고 이 i와 이 문자들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한 칸씩 띄어서 앰퍼샌드 기호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쌍따옴표로 이루어진 문자와 앰퍼샌드로 이어서 i 변수 그리고 또 앰퍼샌드로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문자 이 전체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자를 이루게 될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100개를 다운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진들이 저절로 내려받아지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고 엑셀에 있는 순수 기능만을 이용을 해서 크롤링을 해왔습니다.